최근 우리 한국은 도산 안창호함에서의 SLBM 발사를 성공시켰고 다음은 드디어 원자력 잠수함의 차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호주는 원래 프랑스 나발 그룹에게서 쉬프랑급 공격 원잠을 베이스로 한 전기 및 디젤 동력 잠수함인 어택급 잠수함 12척을 약 43조 원을 받고 건조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이었죠. 그런데 미국과 영국, 호주의 3국 안보 파트너십인 AUKUS가 발족하며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합의해버렸는데요. 이렇게 되자 어택급 재래식 잠수함 계약을 강제로 파기당하게 된 프랑스는 분뜨고 코베인 꼴이 되었다며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크게 화가 난 프랑스는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을 비롯한 국방기술 협력 의향을 보란듯이 내비쳤는데요. 프랑스의 르포르 대사는 핵잠수함과 관련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미국뿐이다. 핵잠수함부터 항공모함까지 미국의 기술은 어느 것도 필요 없다고 자국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없지만 프랑스는 이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안들이 현재 한국에게 심상치 않게 다가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해줬다면 다음에는 한국에게도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재 당장 과포화 상태에 이른 한국의 핵폐기물의 재처리를 프랑스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을 대륙으로 표현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사안에서는 대표적인 탈원전을 추구하는 국가인 호주가 이제까지의 행보와는 달리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겠는데요. 호주는 탈원전을 앞장서서 추진해온 거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이지만 원자력 발전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한국에 비해 2.5배 높은 전기료가 부과되며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는 합니다. 거기다가 최근 엄청난 피해를 남긴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때문인지 현재 호주 내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려면 이를 위한 창정비 시설을 호주에 건설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원자력 산업까지 함께 육성되어야만 하는데 최근 원자력 발전을 필요로 하는 호주 내부의 여론에 힘입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호주는 미국의 가장 핵심 동맹인 OIG의 일원이며 대륙을 견제하는 미국의 행보와 가장 최전선에서 함께 행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과 영국도 호주를 팍팍 밀어주고 있는데요. 미국은 최근 호주의 택티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스텔스 순항미사일인 JASSM, LRASM까지 모두 판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미공군과 해군에도 이제 막 실전 배치가 시작된 이 같은 최신 타격 자산을 이토록 빠르게 다른 나라가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뿐만 아니라 8,800톤급의 구축함을 9척 도입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더해 이제는 미국이 63년간 누구에게도 건네주지 않았던 핵추진 잠수함 기술까지 도입해 이제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군사력의 증강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호주가 이처럼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도 현재 호주와 아주 큰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대륙을 견제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에 나온 미국 전략 및 예산평가센터 CSBA의 타임즈 온 스테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 출항하는 디젤 잠수함의 경우 남중국해 작전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할 경우 남중국해에서 73일간의 지속적인 작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을 위해 미국에서 호주에게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나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관련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도 미국과 영국의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핵추진 잠수함 중에는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운용하는 전략원잠 SSBN도 있지만 이를 공격해 침몰시키는 또 다른 공격원잠 SSN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탈원전 국가였던 호주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운용하는 SSBN 전략원잠을 건조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아마도 호주에서는 전략원잠인 SSBN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격원잠 SSN을 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추진 방식을 이용하는 공격원잠 SSN은 핵탄두 탑재 SLBM을 운용하는 적국의 SSBN을 은밀히 추적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이동하면서 적 잠수함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적 잠수함보다 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공격원잠을 이와 같은 헌터킬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인데요. 핵무기인 SLBM을 싣고 다니는 SSBN 전략원잠은 어떻게 해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아주 위험한 전력입니다. 하지만 아군의 공격원잠 SSN으로 항시 적이 전략원잠 SSBN을 미행하다 침몰시켜버리면 이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버릴 수 있죠.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의 잠수함이 서로를 그렇게 미행하고 다녔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며 사실상 지금도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국가는 이런 식으로 서로의 전략원잠들을 미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륙의 전략원잠 SSBN을 추적하거나 유사시 침몰시키기 위해서인지 호주는 영국의 아스튜트급 공격원잠 SSN 8척을 도입하기로 했다는데요. 얼마 전 우리 한국의 부산항에 입항하기도 했던 아스튜트급 잠수함은 수직 발사대 VLS를 탑재하지 않는 공격원잠 SSN이기에 아직 호주가 핵탄두를 탑재한 SLBM까지 운용하는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애초에 한미 간 체결된 핵확산 방지 조약에서도 핵무기를 싣는 SSBNY 아닌 재래식 무기를 싣는 공격원잠 SSN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공격원잠 SSNY 주어진다면 바로 중형 항공모함을 건조해 연안 밖으로 나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항공모함 전단을 완성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동북아 정세의 판도 자체를 크게 바꿔놓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원자력 잠수함은 핵무기로 규정지을 수 없고 핵을 연료로 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다 라고 규정지었는데요.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을 판매하는 것은 단 한 번뿐인 예외 사항이라 하고 있지만